만약에 옆집이나 윗집이나 저희 집 근처에서 그런 소리가 난다. 별거 아닌데 내가 오해해서 신고를 하게 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고, 혹시 내가 신고했다는 게 알려져서 내가 위험에 처하게 되는 건 아닐까? 그래도 저는 신고를 먼저 해주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주변에서 이렇게 신고를 해주시면 어쨌든 사회적 개입이라는 게 일어날 수 있고, 지금 경찰이 와서 그냥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혹시 신고됐던 기록들이 도움이 되니까 앞으로를 위해서라도 그분을 위해서 도움이 되니까 신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신변이 좀 걱정되신다면 물론 경찰에서 그렇게 하고 있기는 하지만 한 번 더 당부를 해서 제가 신고했다는 게 안 알려지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신고를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 내 주변에 만약에 가정폭력이 일어나는 것들을 알았다라고 했었을 때는 당장에 내 친구의 일이니까 막 적극적으로 막 도와주고 싶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사실 피해자가 요구하기 전에 내가 먼저 이렇게 나서서 하는 것들은 오히려 피해자를 위축시키는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피해자의 얘기들을 잘 들어주는 것들이 필요하고, 피해자가 얼마나 힘들었는지에 대한 공감해주고 지지를 해주고, 그리고 뭔가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했었을 때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상담해주는 거기를 알려주고 상담을 받게 해주는 것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을 주시려고 하는 모든 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 게 있는데요. 친밀한 관계 내에서 일어나는 폭력은 계속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1초 계속 폭력적인 상황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폭력이 있다가도 밥도 먹고 목욕탕도 가고 어린이날이면 애들 데리고 놀이공원도 가야 되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봤을 때는 아니 지난번에 나한테 그렇게 힘들다고 하더니 놀이공원을 가네? 저건 뭐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폭력이라는 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조직폭력 가 나타나가지고 막 때리고 이런 장면이 계속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지금 저 사람이랑 다시 팔짱을 끼고 간다고 해서 저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고 괜찮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없고, 그런 식의 어떤 사이클을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그걸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입장 바꾸기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현재 주저하거나 망설이고 있다면 아마 그런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런 이유까지도 잘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친구의 속도에 맞춰서 같이 함께 고민해주는 사람? 그 정도면 저는 주변 사람으로 제일 훌륭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피해자들을 탓하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너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더 잘 해보지. 그러니 우리가 쉽게 하는 말들 중에 하나가 이혼하면 되지. 이런 얘기들이 사실은 피해자가 폭력에서 벗어나려고 했었을 때 가장 좌절스럽게 만드는 말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변인들도 그 얘기를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듣다 보면 어느 사이에선가 되게 많이 지겨운 어떤 순간이 오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그리고 그거에 대한 지지를 받으면서 내가 더 이상 여기에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나씩 사실은 다지는 시간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 번의 과정에서 사실은 피해자들이 그런 결단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거는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주고 약간은 자립할 수 있도록 도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줄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상황에서 너무 힘들고 이거를 정지시켜줄 사람들이 필요한데 어차피 말해도 도움 못 받으니까 그렇게 되게 오랜 시간 동안 살았던 것 같아요. 자기가 그 안에서 나올 수 있는 존재라는 것, 자기 안에 힘이 있다는 것도 사실 알기까지는 사회적인 지지가 필요한데 가정 내에선 그게 어렵고, 이 사람이 어떤 경험을 했어도 안정적이게 지지받고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게 되게 이 사람이 다시 일어서는데 되게 큰 지지가 되는 것 같아요. 저의 경험을 빌어서 보면은 너무 창피해서 아무한테도 이걸 너무 들키기도 싫었는데 지금은 말할 수 있게 된 거, 말해도 되는구나, 들어줄 사람이 있고 지지해줄 수 있는 존재들이 있구나라는 게 저한테는 되게 큰 힘인 것 같아요. 제일 많이
그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주변에 지지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사람이 자신의 문제를 바로 인식하고 폭력의 현장에 나오는 것들을 되게 많이 봤거든요. 너의 얘기를 듣고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어도 피해자들은 그것 때문에라도 거기에서 분리되어져서 나오거든요. 그것은 너의 잘못이 아니야 라고 해줬던 말이 되게 그때 와닿았던 것 같아요. 잘못한 게 아니니까 잘못한 사람처럼 숨기려고 할 필요도 없고 숨을 필요 없고 당신만 겪는 일이 아니다. 그리고 참을 필요 없다. 가정폭력 피해자들한테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신 적이 있으세요? 라고 이렇게 질문하면 놀랍게도 그중에 1%만 그렇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거의 얘기가 되지 않는 것이고 그 1%의 분들도 그럼 누구한테 얘기하셨어요? 그럼 진짜 내 친구? 뭐 언니? 뭐 이런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나한테 이 얘기를 할 정도면 이 사람 나를 되게 믿는구나. 그쵸. 근데 이 사람한테 되게 중요한 사람이구나 라고 일단은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그 중에서도 상담소에 전화하시는 분은 0.4%인가? 굉장히 적은 숫자만 사실은 준비된 공간에 진입하시거든요. 본인 스스로 이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일 수도 있지만 얘기해도 소용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 어떤 것이라도 본인이 생각했을 때 잘못됐다라고 느끼신다면 다 얘기하셔도 되는 문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듣게 되신 분은 그 얘기를 들으시면 나는 이 사람 옆에 계속 있어줘야 되겠다. 고립되지 않도록. 친구의 입장에서 얘기를 그냥 잘 들어주는 거. 그런데 조금 더 사실은 이거는 뭐 개인적으로 해결하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공적 체계를 이용하는 게 필요해요. 그런데 한번 가볼래? 혼자 가기 좀 그럼 같이 가줄까? 이런 정도면 저는 훌륭한 친구라고 생각됩니다.